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게 된 한지훈입니다. 오늘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스태프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외식업과 관련된 그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일단 외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외식은 뭐 바깥에서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반대말은 내식이 되죠. 안에서 먹는다, 뭐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깥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안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식 같은 내식이 되는 건가요? 네. 혹시 또 저희가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먹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외식 같은 내식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만약 장사가 좀 안 되는 날, 주변에 다른 매장들은 얼마나 장사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나가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돌아볼 때 저희가 이제는 한 번 더 가서 살펴봐야 될 곳이 생겼죠. 예, 편의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판매를 하고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먹는 홀로족들도 많이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코스 중에 주로 맛집 중심으로, 그 매장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골목길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골목 구석구석에도 주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매장들을 또 살펴보면 작은 평수의 매장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장은 주로 혼자 운영이 되고 있는 1인 매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2019년, 20년, 21년도의 저희 외식업 트렌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혹시 기존에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나 하면서 잠깐 살펴본 게 있는데요. 일단 뭐 코로나19 이후의 자료는 너무 절망 지수가 높은 것 같으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도림역 주변에 치킨집이 720개, 맥도날드 전 세계의 매장 수를 합친 것보다 한국의 치킨집 수가 더 많습니다.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가 제가 얼마 전까지 기억하기로는 3만 5천 개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많다고 하니까 한국의 치킨집은 이미 3만 5천 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이 한 7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치킨집만 그중에 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5년 생존율이 약 20%, 뭐 어떤 자료는 27%, 그리고 좀 심각한 자료들은 뭐 18%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영업 5년 생존율이고요. 식당은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5년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최악의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이 약 한 13%, 그 다음인 담도암이 28%, 그 다음에 간암폐암은 약 30%를 훨씬 상회하고요. 일반적인 뭐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들은 70%, 80%, 갑상선암은 90%, 5년 동안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특히 식당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뛰어드시는 분들은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은 그런 게임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1918년도 국정감사에서 백종원 대표에게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식당들이 왜 폐점률이 높은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 거지? 라고 백종원 대표에게 물어보죠. 백종원 대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인구수 대비 식당이 너무 많다. 인구수 대비
예, 식당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이 약 80명당 식당 하나, 그리고 일본은 2.5배 정도 되니까 식당이 약 한 200명당 식당 하나, 그리고 미국은 550명당 식당 하나. 이걸 매출액으로 잠시 환산을 해보면 80명이 한 달에 4번, 그리고 한 번 먹을 때마다 10,000원씩만 쓴다고 하면 한국은 320만 원, 일본은 약 700에서 800만 원, 그 다음에 미국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을 때 한국은 한 달에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된 유사한 그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평균 수익률이 10%가 채 안 돼요. 약 9.2%. 무슨 얘기냐면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그 가맹점 홍보지를 보면, 자, 저희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면 평균 순수익을 18%에서 뭐 25% 정도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사를 하게 되면, 식당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률은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기신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에서, 그럼 식당이 오래됐는데 뭐 5년 이상 됐고 뭐 10년 이상 됐는데 그럼 난 잘하고 있는데 꼭 변화해야 해?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만약에 수익률이 25%에서 18% 미만이라면 그러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포인트를 차별화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래된 식당은 꼭 변화해야 하는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1부의 내용은 변화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만 한다면 그 솟아날 구멍을 찾는 그 방법으로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차별화에 대한 방법으로 1부에서는 기초편, 그래서 차별화란 무엇인가, 대충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그래도 내가 차별화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2부는 심화편으로 삼겹살 전문점을 실제로 창업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1부는 퀴즈가 하나 나가고요. 2부는 테스트가 하나 나갑니다. 사실 차별화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방대하고 폭이 넓어서 이걸 한두 시간 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너무나 곤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에서는 퀴즈, 2부에서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 이게 1, 2부 영상의 핵심이 되니까 혹시 자리를 뜨셨다가라도 이 자리에 돌아오시면 그 부분은 꼭 찾아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업은 차별화로 통한다라는 게 첫 번째 1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퀴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최고의 히트 상품은 무엇인가라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에 대한 정답은 영상이 나가는 중간과 마지막쯤에서 정답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별화는 고객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심는 것을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 다르지? 이게 왜 다르지? 이건 어떻게 다르지? 일단 고객이 이렇게 물음표를 머릿속에 던져 넣었다면 그러면 차별화에서 일단은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이 회사는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이 회사가 독특한 기능,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디자인 등의 요소로 경쟁 회사 또는 상품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서는 것, 이걸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상품의 기능,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식당을 하니까 식당에서 상품의 기능을 달리해서 차별화에 성공한 성공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이제 2부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일단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좀 하고자 사례를 좀 들어보면, 식당에서 뭐 기능이라고 하면 뭐 상품, 그러니까 메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당의 메뉴로 차별화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 사실 좀 많긴 한데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맥모닝이라는 상품이 있죠. 이건 뭐냐면 기존에 맥도날드와 버거킹, 뭐 윈디스, 뭐 KFC, 뭐 이런 회사들이 당시에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내지는 저녁시간 가볍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품에 초점을 맞췄다면, 맥도날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상품이 바로 맥모닝이죠. 그래서 맥모닝으로 뭐 대히트를 거둔 맥도날드는 매출액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죠. 그 다음에 메뉴에서는 뭐 맥도날드 맥모닝이 성공한 차별화의 사례가 되겠고, 맛을 바꾸는 건 이것도 좀 독특한 사례가 있는데요. 스페인에 레스토랑 엘블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뽑는 데서 1위를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차지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요리사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던 엘블리의 페란이라는 요리사. 자, 이 엘블리의 요리사가 한 말이 있죠. 우리 엘블리의 요리는 맛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도대체 맛을 생각하지 않으면 뭘 생각하지? 뭐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죠. 근데 왜 엘블리의 요리사들은 맛을 생각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만든 요리는 세계 최초예요. 더 이상 맛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맛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을 생각지 않습니다. 엘블리가 만들면 최초이니까. 그래서 엘블리의 요리사들은 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자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전 세계 요리사들이 엘블리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엘블리는 좀 이런 게 있죠. 13년도에 폐점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재료비를 쓰다 보니까 연간 8억의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1년에 6개월만 영업을 하고 6개월은 내년에 준비해야 될 음식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돼서 2013년도경에 폐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사례로 덴마크의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1년도 올해에도 최고의 레스토랑 1위로 아마 노마가 뽑혔을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에 또 하나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5위 안에 같이 랭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노마도 상당히 독특한 맛으로 승부를 하는 곳인데, 컨셉은 뭐냐면 뭐 자연 그대로의 맛,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연 그대로의 맛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식에 살아있는 개미가 돌아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이 나에게 왔는데 내 음식에서 살아있는 개미가 돌아다닌다. 뭐 상상할 수 없는 맛이죠. 그런데 이 노마에서 만든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뭐 이미 뭐 1년 동안의 예약은 다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1위와 함께 노마와 함께 같이 5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크게 볼 것이 없어서 관광객이 없었던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식당이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케이스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맛으로 차별하는 케이스가 식당에서는 이제 상품의 독특한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요. 서비스로 차별화를 했던 곳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좀 오래전에
사례이긴 한데 제가 이걸 이제 신문에서 보고 너무나 쇼킹해서 와 여기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이제 굳이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어떤 서비스였냐면 고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 고객으로부터. 우리는 고객의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겠다 해서 몸을 낮추고 혹은 무릎을 꿇고 고객의 눈보다 낮은 곳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 그때 당시로는 와 이거 정말 쇼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매장을 찾아가 보게 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 봤지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이후에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는 건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에 서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등의 요소로 경쟁 우위에 서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주 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중화요리집에 음식을 시키면 짜장면과 뭐 볶음밥을 같이 먹고 싶은 경우에 반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그릇이 가운데가 나뉘어져서 한쪽은 뭐 짜장면, 한쪽은 볶음밥 이렇게 나누어서 담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이제 디자인을 바꾼 거죠. 그릇의 디자인을 바꿔서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의 요소로 가져갔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매장이 있었죠. 역시 성공을 했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A라는 회사가 독특한 기능, 서비스, 디자인 등의 요소로 경쟁 회사의 경쟁 우위에 서는 것, 이걸 일반적인 차별화라고 합니다. 자, 차별화를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리고 강자는 더욱 강해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강자는 누구야? 도대체 강자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강자는 당연히 경쟁사지요. 저보다 더 매출이 높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경쟁사. 그런데 그 강자 안에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자 안에는 이익도 있습니다. 자, 왜 강자 안에 고객과 이익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상품인 현대차 캐스퍼의 인기 비결 뭐 이렇게 사례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에서 캐스퍼라는 차를 생산하기 전에 일단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경차를 하나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야? 그럼 니네들 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가격이면 난 절대 사지 않아. 내가 뭐 정신 나가서 그 가격을 주고 경차를 왜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책정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현대차 캐스퍼는 출시가 됨과 동시에 1,000만 원이 넘어섰어요. 고객의 예측을 뛰어넘은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인데 역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죠. 이미 예매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디자인과 고급차 수준의 옵션을 넣어서 고객이 생각하는 야, 그 정도의 가격이면 난 안 사. 이걸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경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강자의 헤딩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식당의 이익률이 10%가 안 된다. 그런데 차별화를 하면 당연히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아까 현대차 캐스퍼가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싸게 받았고 200만 원을 통해서 매출도 올라가고 당연히 이익에서도 우위에 섰습니다. 이긴 거죠. 자영업 5년 생존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영업 5년 생존율을 사실 살짝 변형을 시켜놓고 보면 1만 시간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가 최소한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5년을 생존을 하면 약 1만 시간 정도 식당을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고 그 전문가가 된 내가 나보다 더 강한 경쟁사와 그리고 고객과 그 나의 이익, 순이익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방법, 이길 수밖에 없으려면 차별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됐는데 내 식당이 5년 이상 됐는데 10년 이상 됐는데 꼭 변화해야 하는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난 5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불과 뭐 5%밖에 안 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어. 이렇다면 당연히 변화하셔야 되고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5년 이상 됐는데 나는 이미 뭐 전문가로서의 뭐 영역에 도달을 했고 우리 매장은 뭐 20%, 30%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그렇다면 굳이 뭐 차별화를 더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매출을 지속적으로, 내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어디쯤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차별화를 위해 미리 알아야 할 것인데, 일단 뭐 상품, 시장, 고객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좀 빨리 좀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상품, 시장, 고객의 첫머리에 다 교환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교환이 뭐냐면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교환인데, 두 번째인 시장에 대해서 오늘 뭐 좀 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바로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잠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흔하게 뭐 길 가다가 만나는 편의점, 뭐 마트, 아니면 재래시장, 다 시장이에요. 뭐 식당 시장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내가 주문을 하는 뭐 쇼핑몰, 이거 다 시장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고객의 머릿속에서 1차적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소통의 핵심이 되니까 일단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은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10,000원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사면서 10,000원을 지불했을 때 정말 나에게 10,000원만큼의 혜택이 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따져보고 물건을 구매를 하죠.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고객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따져보는 행위, 이것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답 뒤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자,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걸 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피보다 지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그라운드에서 나의 룰로 싸워라.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일단 제가 복싱 선수고 프로레슬링 선수와 경쟁을 한다면, 시합을 한다면 당연히 복싱의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 다음에 나의 훈련 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복싱 선수로서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링의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당으로 보면 이게 시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상품성도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싱의 룰로 경기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뭐 흔히 뭐 탕수육을 먹는 방법으로 찍먹과 부먹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찍먹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느냐, 그 다음에 부먹은 뭐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느냐, 뭐 찍먹파 부먹파 이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자, 내 매장에서는 무조건 찍어 먹어야 돼, 나는 찍먹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찍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내 매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먹이야, 내 매장에서는 절대 찍어 먹으면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매장에서만큼은 반드시 부어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부어 먹는 부먹파가 내 매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의 룰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피보다 지기가 중요하고, 사실은 오래된 식당이 뭐 순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꼭 바꿔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룰로 경기를 하고 있었는가. 자, 식당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 이건 나의 룰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룰이, 도대체 나도 모를 수 있는 그 룰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보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오랫동안 매출을 올리려고 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차별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결은 기본, 전문화는 자존심,
차별화는 일상이다. 이거 제가 1995년도에 처음 장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이제 뭐 그 생맥주 회사, 중에 이제 어느 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생맥주를 판매하는 뭐 점주님들, 그다음에 뭐 영업주님들을 대상으로 드래프트 스쿨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1박 2일, 2박 3일이었나?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인데 그렇게 그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죠. 점주들이 들어가서 생맥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생맥주 맛을 보고 이 생맥주가 뭐 어디 거냐, 뭐 오비 거냐, 하이트 거냐, 뭐 카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나면, 생맥주 기계가 고장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생맥주를 가장 맛있게 먹는 온도는 몇 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시간 중간에 CS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CS 교육의 강사로 나오신 분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청결은 기본이다. 전문화는 자존심이고 차별화는 일상이다. 이때 처음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95년도니까 25년 전의 일이에요. 자, 2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25년 정도가 지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가? 지금 보면 상품, 그 다음에 뭐 컨셉 확정, 뭐 브랜드 결정, 상권 분석, 매장, 아웃테리어, 인테리어, 가격 결정, 홍보 메뉴 구성, 거래처 확보, 직원 채용, 오픈 리허설, 그랜드 오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상품 옆에 보면 영문으로 프로덕트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장 옆에 플레이스, 가격 옆에 프라이스, 홍보 옆에 프로모션. 그래서 그 첫 글자인 P자를 모두 모으니까 네 가지의 P에 해당한다. 그래서 4P라고 하죠. 이 마케팅 믹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케팅 믹스가 뭐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조합을 한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조합을 하는 그 내용들이 일단 프로덕트 상품,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촉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하면 내가 상품을 파는 아주 기막힌 방법이, 전략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케팅 믹스인데, 이 중에서 하나 플레이스가 유통에 해당하는데, 식당에서는 뭐 유통이라는 걸 굳이 바꾸면 매장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식당은 당연히 고객이 지금은 매장을 방문해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매장을 그 유통이라는 플레이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4P가 왜 중요하냐면, 차별화를 하던 아니면 뭐 차별화가 아니면 뭐 무엇을 하던 간에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면 참 좋은데, 그 기준을 잡을 때 4P로부터 기준을 잡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4P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어느 날 집안에서 뒹굴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보니까 라면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근데 예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먹었던 라면이 정말 최고의 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군대 시절 때 먹었던 라면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럼 결심했어 하면서 내가 군대 라면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군대 라면이. 그러면 뭘 이제 다음에 해야 되냐면, 그럼 나는 뭐 상호를 뭘로 할까? 브랜드 뭘로 결정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내 상품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그냥 군대 라면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내 매장에 간판을 군대 라면으로 그냥 겁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세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세분화한 상품, 난 군대 라면이라는 매장에서 난 뭘 팔지? 그럼 라면 하나 파는데 그 라면을 어떻게 메뉴를 결정을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 2등병의 라면, 1병의 라면, 상병의 라면, 병장의 라면, 그리고 뭐 장군 라면, 뭐 이렇게 팔면 되겠군. 그러면서 각 라면마다 뭐 좀 차별을 두고 가격도 당연히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하겠죠. 뭐 이등병 라면 뭐 계란 하나 정도 넣어주고, 뭐 장군 라면에는 뭐 산삼녹용은 뭐 힘드니까 뭐, 뭐 수삼 정도와 뭐 전복 정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가격을 좀 올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자분들은 잘 방문하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걸그룹 라면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매장을 방문하시는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걸그룹으로 뭐 뽑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분에게 뭐 기념품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무신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권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 나는 이벤트 초기니까 매장 오픈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상품권도 드리는 거예요. 이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 뭐 동반 3인까지는 무료입니다.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장을 운영을 해 나간다면 어디다 가게를 내는 게 좋을까? 또 이런 고민도 좀 하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군대에서 라면을 먹어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 뭐 오피스 상권이다. 뭐 그쪽에 가서 매장들을 또 알아보게 될 거고요. 당일날 뭐 판촉을 해야 된다면, 뭐 홍보를 좀 해야 된다면, 뭐 군대라면 뭐 대표적인 뭐 뽀글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좀 시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등, 뭐 그다음에 뭐 판촉물로 본인이 가장 즐겨 먹었던 뭐 초코파이 그 위에 스티커를 좀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군대라면 뭐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현역국인은 뭐 50%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뭐 이벤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오픈을 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상품, 그 다음에 플레이스, 매장,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촉진, 판매를 높이는 이벤트까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창업이 좀 더 수월해지죠. 예, 그래서 차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당연히 일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범위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좀 잡고 가자 해서 그 4P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프로덕트와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까지 이 네 가지를 이제 마케팅 비서 4P라고 하는데, 이 4P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주자. 그리고 좀 더 변형을 한번 꾀해보자. 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마케팅을 논의하고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자, 4P는 너무 판매자 중심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판매자 중심이었죠. 예.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유통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 촉진의 방법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뒷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4P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변화를 한번 꾀해보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고객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상품을 만들 때 이제는 내가 만들면 팔렸는데 이게 아니라 소비자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팔려나가는 거죠. 고객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그 상품을 살 때까지 드는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의 가격을 내가 얼마로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 상품을 사고 10,000원을 지불했다면 내가 상품을 주고 이 상품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000원의 값어치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식당에서는 매장에 해당하지만 플레이스, 유통, 어떻게 고객에게까지 상품을 전달하느냐에서도 고객은 이제 더 이상 매장까지 걸어오지 않아도 돼요. 딜리버리, 배달시키면 되는 거죠. 예.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는 음식, 당연히 고객이 더 편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편의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 강조되었던 이제 판매 촉진 프로모션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4P에서 변화된 이제 4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가치, 커스터머 밸류, 그 다음에 커스터머의 비용, 커스터머 코스트,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만큼 편리해야 되는가, 이제 고객의 이제 편의성,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만큼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대두가 됩니다. 이걸 이제 4C라고 하고요. 그러면 4C가 다인가? 사실은 이제 4C가 다는 아니죠. 이제 정답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의 퀴즈의 정답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 퀴즈의 정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류 최고의 히트 상품,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히트 상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들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젊은이의 이야기는 뭐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보더라도, 물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계급사회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인간 평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야, 양반하고 노비가 같다는 얘기예요. 양반과 머슴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왜 내가 노비나 머슴들과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다툼과 전쟁이, 싸움이 당연히 많았던 시대. 그때 뭐 이스라엘은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시대 그들의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의 말을 그 젊은이가 전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서로 그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신을 대신에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주변에 하나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며칠씩 그 들판을 떠돌면서 강의를 하고,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무엇 어떻게 하느냐? 저희만 먹기에는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러 따라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누어 먹거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5광주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기적처럼 뭐 하늘에서 뭐 음식이 뭐 쏟아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건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때 그 젊은이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던 부자들, 그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며칠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음식을 수레에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젊은이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그 부자들은
그 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다 나누어 먹고 남은 음식이 5광주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아주 좋은 사례를 들기 위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자, 그동안 사피는 생산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믹스였다면, 이제 거기서 변하는 사씨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고객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들어와서 판매자가 곧 고객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쪽의 자료를 잠시 제가 보면, 자, 여기서 고객이 교환의 주체이자 객체인 고객은 판매자이면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의 정답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뒤쪽으로 밀어놨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피의 방향이 4가지의 다른 개념, 그래서 사이로 변화합니다. 사피, 사시, 사이. 이제 최근에는 뭐 사이 이후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이까지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 뭐냐면 고객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랍니다. 익스피어리언스, 예,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뭐냐면 요즘 뭐 아까 뭐 현대차 캐스퍼 얘기했는데 어떤 차량이 생산되기 전에 차량 동호회 뭐 이런 곳을 통해서 그 동호회 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차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차를 또 시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고객으로 하여금 내 상품을 경험하게 하는 거. 식당에서는 당연하죠. 뭐 시식 코너 만드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내 상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 다음에 2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하라. 인게이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캐스퍼의 사례를 보시면 가장 적절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의 기능, 뭐 가격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고객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내 상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 이벤저리스트. 내 상품을 만드는 것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경험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고객들은 바로 내 상품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젊은이의 말들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평등하다라는 이 젊은이의 말들을 경험을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 젊은이의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전무후무한 상품이 된 건 바로 그런 이유죠.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은 뭐 성경 책만 해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야기한 뭐 영화나 오페라만으로도, 그 다음에 뭐 성탄절날 발생하는 매출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뭐 그 매출 규모를 따져볼 수가 없는데 그 매출, 그 매출의 근간에는 바로 어벤저리스트,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열정입니다.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마케터들, 이런 마케팅 미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열정. 자,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갖고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식당은 또 앞으로 이 열정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열정이 없다면 내 식당은 지금 당장은 5년째, 10년째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4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객의 머릿속에도 뭐가 있다?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 2번째는 내 상품을 차별화해서 히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 차별화의 요소는 이 두 가지를 잘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차별화의 기초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